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새로운 코너 만나서 배우자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희 와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으셨군요. 네. 오늘은 좀 단촐해요. 예, 저희가 현업에 치인 나야다님 못 오셨고요. 지금 저는 호수입니다. 네, 오셨어요. 그리고 게스트분 소개할게요. 춘심 애비님이라고. 네. 네. 여기서 저희가 경각심이 오는 게 하나 있죠. 닉네임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네. 좋은 사례로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춘심 애비라는 뜻에 대해서 좀. 춘심이는 제가 키우던 개고요. 지금 부모님이 잘 키우고 계십니다. 근황 물어보고 가려고 그랬어요. 네. 검은색 춘심이... 푸들이고, 네. 네. 이제 나이 좀 먹어가지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춘심이요? 네네. 사색에 잠겨있는 시간을 보내고. 2007년도에 만든 닉네임. 네, 그 즈음이고.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쓰신 글들이나 필력에 비해서는 네. 닉네임이 가벼워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20대였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활동하던 그, 딴지일보라는 사이트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티가 나면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을 것만 같아서. 젊은이들의 흔한. 그래서 애비. 네, 그래서 좀 헷갈리게. 간략하게 저희 게스트분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 만나서 배우자라는 기획을 하게 된 게 누구나 한 명씩 살면서 책 한 권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얘기를 만나서 컨텐츠를 좀 듣자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쓰신 분을 모셔왔어요. 제가. 이미 쓰신 분. 어떤 책을 쓰셨냐면 취업을 준비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도 쓰셨고 또 보니까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아, 예, 그 당시에. 네. 아,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아, 아닙니다. 그 딴지일보에서 책 나온 케이스가 얼마 안 됐던 타이밍이었어가지고, 그냥 해준 거죠, 뭐. 이력이 좀 특이하세요. 네. 일단, 업계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나 있고요. 어느 업계요? 딴지일보 업계요? 딴지일보 업계에서, 네. 네. 네, 사실 아니라고 굉장히 아까부터 부정하셨어요. 네. 예. 음악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밴드? 아, 네, 고등학교 건반 하시는 걸로. 예, 그거는 뭐 취미로 했던 거였는데, 실제로 음악을 했었죠. 예, 실제로. 네. 그리고 앨범도. 앨범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아, 어떻게 됐나요? 그 앨범들. 그 친구들은 지금 되게 잘하고 있고요. 저는 그만뒀는데. 인디밴드. 네네네. 제8극장이라는 밴드가 있었고, 네. 일단은 준석이들이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8극장이라는 밴드는 지금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고, 일단은 준석이들은 2명짜리 mem버 중에 1명은 쉬고 있고 1명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제가 그냥 음악을 그만둔 거죠. 그 친구들은 잘하고 있고. 영어 관련해서 또 팟캐스트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듣다가 끄긴 했는데요. 네. 영어라서요? 어렵더라고. 생애 이력만 들으면 한 60살 사신 것 같은데 굉장히 생애 이력이 다양하세요. 강아지도 키우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스타트업 창업하셔가지고 그쵸 IT 쪽 네네. 밝혀도 되죠? 밝히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무엇인가요? 아, 예. 아, 네. 스타트업을 하나 했었는데, 최근 모 회사에 팔았죠. 예, 소카라는 회사를 팔고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모두가 꿈꾸는 그런.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네. 그래서 업계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났나봐요. 네, 근데 전혀 그 정도로 번 건 아닌데, 어쨌든 뭐 회사를 판 건 사실이니까. 네. 네, 좀 생애 특이한 이력이 젊은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있으신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야후 면접 본 얘기 재밌었어요. 네. 아, 인턴을 네, 맞습니다. 네. 네, 지원하셨는데 그 얘기 좀 짧게 좀 해주시겠어요? 인턴을 지원을 했는데, 네.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되게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자신 있게 저는 음악도 좀 했고 야후코리아에서 음악 서비스 담당 인턴을 뽑을 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난 음악을 했으니까. 네, 자신만만하게 가서 인터뷰를 하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 나는 합격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를 뽑아주신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제 앞에 2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네. 너무 완벽한 분들이 오셨대요. 네, 뭐 준비한 자료나 논리가 너무 완벽해서 둘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다. 세 번째로 제가 와서 잠바떼기 입고 와가지고 뭐 음악을 했느니 어쩌느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나가서 인턴이란 제도는 이런 아이를 걷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저 친구들은 뭐 어느 대기업이든 잘 붙을 텐데 이 친구는 내가 아니면 안 되겠어. 그렇죠. 네. 그때 팀장님이 인본주의자.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기업에서 채용 일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역할을 소화해내기에 적당한 사람을 뽑아요. 아마 그 친구들은 인턴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잘랐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되게 좋으신 말씀이고 사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네네네. 제가 그 팀장님이랑 지금까지 계속 친하게 지내고 네네네. 사실 지금은 이제 제가 비즈니스도 같이 이제 제가 도움을 받으면서 일도 같이 하는 사이이다 보니까 네.
정확한 내막을 알고 있는데 네, 뭐래요? 정말 제가 불쌍해서 뽑은 게 맞습니다. 일반론이 아니네요. 네. 그분들이 뽑는 게 당연히 맞는 선택이었는데 네. 참, 생이라는 것은 정말 알 그렇죠. 수가 네. 없네요. 네. 네. 그러면서 나에게 고마워해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인연이네요, 인연.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인연이네요. 이게 앞에 얘기를 들으면 막 어떤 여자분은 딜을 하셨다고 내 급여를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명이 너무 잘하는 남자분이 한 분 계셨고 두 번째 분께서 이거보다 잘하는 지원자는 없겠지. 였는데 두 번째 온 사람이 거의 똑같이 잘해서 이게 말이 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심지어 나가면서 나는 돈을 안 받을 테니까 한 명을 더 뽑아라 그 돈으로. 와우. 그분도 뭐 저랑 나이가 비슷했을 텐데 그분이 저한테 패배했다는 느낌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사실을 알고. 네. 모르시겠죠, 뭐. 네. 네. 더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쵸. 딴 데 갔겠죠, 뭐. 그리고 또 뱅뱅 이론 아세요, 호수님? 네, 저 봤어요. 진짜? 우물박 개구리. 네, 그게 이제 너무 옛날이라서 이제 어색하긴 한데 네. 원래 뱅뱅이론의 시작은 제가 네. 그냥 패션 업계에 있는 친구하고 네. 밥 먹다가 뱅뱅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거냐? 어떻게 돈을 벌길래 당시에 조성모나 하지원 같은 세기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A급 연예인들을 모델로 계속 기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게.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허허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청바지 업계의 압도적인 일이다. 정말 잘 나가기 아니, 때문에. 알고 있었어? 뱅뱅이 그렇게 잘 팔리는. 뱅뱅이라는 전 브랜드를 모르죠.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 업계인 몰라요. 빼고는 거의 모르시죠. 네. 제가 실제로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기도 하고 그 충격감 때문에 그 말이 이제 좀 그 당시 유행을 했던 거기도 아니, 하고. 근데 이 논리가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네. 우리가 몰랐을 뿐 많은 사람들이 뱅뱅을 사는 것처럼 주변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네. 막 어디다가 대도 너무 유연하게 잘 적용이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총선 때 민주당 쪽 당연히 압승을 할 줄 알았는데 압승을 전혀 못하고 약간 지는 형국으로 끝난 거에 충격을 받은 그 상황에 좀 들어맞아서 이제 쓰게 됐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막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트럼프한테도 네.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깨달음이랄까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풀어내려고 연재를 했다가 딴지일보에 새로 이제 작년에 연재를 시작했다가 제가 이 다사다난한 작년에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데 좀 아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네, 콘텐츠가 되게 맞아.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 네. 와중에 또 그랬던 건 뱅뱅 이론을 출처를 밝히지 네, 않고 많이 했죠. 그냥 네. 써버렸어요. 뱅뱅 이론을 가져다 많이 썼더라고. 했어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조선일보 문화부 부장이 본인의 칼럼에 이렇게 써놓고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아서 제가 메일을 보내서 그분이 회신까지 했죠. 그래서 지면 기사에는 출처가 안 나와 있고. 조선일보요? 네네네. 딴지일보를 보고 조선일보에다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 보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딴지일보라서 안 쓴 거냐? 아니면 딴지일보 봤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냐? 아니면 뭐 누구나 뭐 모여도 안 썼을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쪽의 이유가 사실 말이 되는 이유였어요. 그 당시에 딴지일보가 서버 해킹 의혹을 받는 공격을 당하고 한번 서비스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당시 칼럼 검색하시면은 출처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한 수혜를 본 게 제가 쓴 글을 다른 매체에서 베껴갈 때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요. 닉네임까지. 너무 큰 수혜죠. 닉네임까지 왜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마워 죽겠어요. 연합뉴스 기자분들 고마워요. 저는 이제 책을 시켰어요. 사실은 이제 인터뷰하면서 책을 읽어야지 했는데 책이 안 와가지고 못 읽었거든요. 근데 취소하시라고 나왔는데. 그래요? 네, 부끄러운 책입니다. 네. 책을 딱 썼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좀 믿을 수가 없기도 했고 문과생들은 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책을 쓴다는 건 좀 약간 로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 주변에 진지하게 글을 쓰는 친구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 제가 먼저 책에 나온다는 건 미안한 일이었죠. 네. 그리고 근데 뭔가 어떤 느낌일까 네. 궁금해서 나는. 네. 글 쓰는 걸 원래 좋아하셨어요? 글 쓰는 건 확실히 좋아하긴 했었고요. 정확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빨 까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말이든 글이든 별 상관은 없는 거죠. 네. 지금 사실 돌이켜보면 되게 후회가 많이 남는 게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원래 뭘 하든지 어떤 시간을 들이면 느니까 지금에 비해 그때는 더 못 썼던 것 같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애초에 원본 콘텐츠가 딴지일보라는 되게 특수한 매체죠. 에서 연재가 되던 맥락의 글을 제가 책으로 옮기면서 거의 욕설이나 비속어만 빼고 톤을 그대로 가져갔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트위터에서 어떤 분의 후기를 이제 보게 됐는데 후기를 보게 된 건 우연히가 아니고 제가 제 책 이름으로 항상 검색을 했기 때문에
관종이 네. 그래서 검색해서 봤는데 네. 되게 악평이었어요. 근데 악평인데 뭐 다른 악평이면 제가 그냥 뭐 그런 거보다 네. 하겠는데 제가 좀 뭐예요? 가슴이 아팠던 게 딴지일보 특유의 공격적인 말투, 네, 약간 쪼라고 노골적인 하죠. 예, 그거를 좀 꼰대스럽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근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스타일을 되게 싫어하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 그 책은 꼰대 같은 것 어떤 존재를 되게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책을 보는 사람이 화자인 저를 꼰대라고 생각했다는 톤이 사실이 좀 삭제가 되고 나니까 맥락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약간 웃기려고 하는 건데 하나도 안 웃기고 그냥 톤 자체를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분이 오해했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글을 잘못 썼다. 갑자기 책이 궁금해지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새로 연재를 그러면 증보를 할 수 있잖아요. 수정을 해서 다시. 그러기에는 이서혜가 너무 안 팔렸습니다. 그래. 거의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서혜가 아마. 예. 그럼 다음에 그 메이크업 하실 수 있는 책을 네네. 다시 내시면 아니 글이 좋으시더라고. 잘 읽혀요. 술술 잘 읽혀요. 예. 저는 처음에는 이제 컨택을 했던 게 이제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게 이제 플랫폼 공유 비즈니스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런 다사다난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음악을 하면서 뭐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소소하게 그런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생의 변곡점이 그렇게 크게 작용했는지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음악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고 제 스스로가 음악을 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반쯤 됐을 때 고민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심리학이 전공이고 이중 전공으로 경영학까지 했었는데 의외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쵸. 경영학을 네. 부전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실제로 직장생활 하는 거를 안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까지는 아니었고 네, 인싸의 느낌이 있어. 네, 약간, 네. 그래서 그냥 저는 학교 잘 나와서,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청년 취업이 문제가 될 때는 아니었어서, 저 저 5년까지는. 마지막 차. 저희 학번까지는 그게 괜찮았거든요. 한 2006년부터 문제였던 것 같아요. 2006년, 네, 6, 7년, 7년? 8년. 네. 글로벌 금융위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업을 할 거냐, 음악에 대한 어떤 꿈을 이뤄볼 거냐. 해보고 싶은 걸 좀 더 해볼 것이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야후 코리아에서 음악 서비스를 운영할 인턴을 뽑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음악이랑 관련된 회사니까, 회사 일이니까. 덕업일치 느낌. 그러네. 네. 덕업일치. 네. 그래서 실제로 음악업계도 많이 좀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뭐 이런저런 되게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좀 빠르게 퇴사를 하게 됐고 그때 되게 짧은 시기에 이 사회라는 것과 이 기업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모순과 이런 되게 무거운 것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야후 코리아가 접혔죠, 사업을. 네네. 제가 들어갔을 때가 이미 좀 안 좋아졌던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환멸과 부조리를 좀 많이 느끼고 퇴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퇴사를 고민하던 시기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음악을 했는데 당연히 어려웠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 그때쯤에 우연찮게 이제 사업 기회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아는 분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창 이제 유행할 때쯤에 제가 이제 그런 쪽 일을 좀 했었다 보니까 앱 만드는 조그만 에이전시 같은 걸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 역할 같이 하자는 제안. 그런 시기죠. 네. 그래서 그때 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더 잘 된 거죠. 그쪽 일이. 부업이. 네. 부업이 더 하고 잘 된 싶었던, 케이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취향하고 재능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취향은 음악이었고 재능은 IT였던 거네요. 이런 식이죠. 제가 IT 쪽에도 원래도 좀 관심이 많기도 했어서 둘이 어떻게 보면 병행이 됐던 건데 풀린 게 IT 쪽이 잘 풀린 거였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느 시점에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음악을 되게 못한다는 거를 갑자기 회환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 공감하시는 분 악플 보셨나요? 악플 아닌가요? 아니 이번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던 걸 되게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요. 인정하기가 되게 힘든 네. 일인데 어느 시점에서 그 인정이 깔끔하게 되면서 음악 어떻게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봤어요? 예, 와닿지가 않아서. 아예 그냥 밑바닥까지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되게 늦게 안 거예요. 내가 마이너다. 마이너 취향인데 뱅뱅 이론 같은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뱅뱅이 잘 팔리는데 나는 되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었고 생각보다 저는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냥 타고난 재능 자체가 제 생각보다 되게 못 미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냥 믿고 싶지 않아 했던 거였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는 네, 믿기가 어렵죠. 힘들어. 네.
내가 어렵죠. 못한다는 거를. 예. 그래서 아예 깔끔하게 접어버리신 거예요? 그쵸.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예 깔끔하게 적은 건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냥 접기 힘들 텐데. 한번 이제 깨달게 되니까 예. 미련이 안 남고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오히려. 그래서 사실 다들 직업병이 있듯이 음악하는 친구들, 특히 저는 작곡보다는 이제 약간 엔지니어링에 가까웠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음악 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모든 음악을 들어도 다 이제 뭐 이게 녹음 어떻게 했고 뭐 소리 어떻게 잡아가지고. 즐겁지가 않은 거야. 예, 예. 그냥 게임 접을 때 그렇죠. 같구만. 예, 맞아요. 예,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게임 할 때 아. 못 즐기듯이. 근데 오히려 인정하니까 음악 듣기가 좀 재밌어지긴 했죠, 다시.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IT 뭐 사업 이쪽에 더 중점을 주게 집중할 수 됐는데, 있었. 네, 게다가 다행히 이제 올해 그래도 나름의 성과가 생긴 바람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 도전도 잘 하지 않고, 맞아요. 음. 보통 취업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글 쓴다는 것도 글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건 돼. 아, 그쵸. 네. 네. 그 반대는 힘들다는 거죠. 반대는 어떤 책이 있냐면 글이 돈이 되는 기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그 책이 있어요? 딴지일보에서도 이제 밥벌이로 글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연재물이 있었어요. 네. 아니 뭐 하다못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유명해지고 막 돈 많이 벌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 이쪽으로 이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좀 비슷한 경험을 전 어렸을 때 했는데, 근데 내가 되게 그림 잘 그리는 줄 알았어요. 노량진 학원을 딱 갔는데 진짜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는 거예요. 그날 와서 정말 엉엉 울었거든요. 아, 근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 미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니까. 네. 근데 미술의 세계는 그래도 네. 그 충격을 좀 어린 나이에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각적이에요. 시각적이라서. 네, 기회가 좀 있는데 어. 음악은 일단 그거를 저처럼 모르고 지나가면 그리고 음악은 네. 계속하면 더 늘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림은 약간 재능의 한계가 좀 보여 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갑자기 그런 거. 됐어요? 이게 이해가 그래서 돼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빨리 깨닫게 해주니까요. 한계가 미술은 어차피 캔버스도 작고 음악은 네. 세계가 넓어. 감성 있는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은 네. 또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그것도 잘해서 또 잘 제대로 된 그 회사에 또 인수를 하신 것도 좀 특이했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지켜왔었던 어떤 신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사람한테 포커싱을 했다. 무슨 일을 네. 할 때 저희 아까 잡담하면서 얘기했는데 네. 어두운 친구들 좋아한다. 해맑은 친구들보다 네. 취향? 약간 오덕 기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느꼈던. 네. 근데 사실은 근데 또 내가 이게 조금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음악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냉정하게 보기는 힘들거든. 감수성이 뭔가 예민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남의 마음을 어쨌든 읽어야 되잖아요. 글을 쓴다거나 네. 음악을 한다는 건 타인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냉정한 태도를 가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일할 때는 좀 냉정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는 하지만 사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사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서적으로 매칭되는 게 그러니까 고용주 또는 뭐 업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리더로서 아니면 그 고용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피고용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냉정함이 필요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그러진 않았어요. 예, 반대로 음악할 때가 그런 냉정함이 필요할 때가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해본 경험으로는 사업하는 거랑 뮤지션으로서 예술하는 사는 거랑. 거랑 별 차이가 예, 오히려 그거의 차이는 별로 없고. 음.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돈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 그러면은 음악하면서도 돈을 되게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적당히 밸런스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돈을 되게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대로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의외로 돈이라는 걸 되게 더럽게 생각하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아, 그래요? 네,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기술이면 기술, 지식이면 지식 이런 거를 되게 고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값을 매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자산으로 환산하는 게 싫다. 네네. 아. 그래서 종합을 한다면 모든 건 다 비슷하다든가 모든 것은 예? 모든 것은 다 뭐 사람은 다 통해 똑같다. 있다. 길은 네, 다 비슷비슷한 것 사람 같고. 사는 데는 다 똑같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 활동 잘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얻었던 좋은 면들이 사업하는 사람한테도 적용되면 좋겠다든가 반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잘한다 싶었던 면모를 음악하는 친구들이 배우면 되게 좋겠다. 결국에는 꼭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살려고 하는 음악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살려고 사업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걸 듣고 좋아하라고 네.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뭔가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정도와 양 이게 중요한 건데 양쪽 다 되게 단순한 건데도 그걸 놓치기가 되게 쉽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에 좀 꽂히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이해 갑자기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잘 피하고 냉정하게? 네, 그래서 손절하는 거, 손절하는 거. 네,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아. 의미인데 국정원 씨가 요즘에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지를 받잖아요. 네. 저는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분이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먹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맛있는 거 한두 개만 할 거면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초대를 해서 밥을 주면 되는 거고 이거 돈을 받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누구든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메시지가 명확해야 된다. 네, 갑자기 딴 데로 새거나 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에 꽂히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 글 쓸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특정 문장에 꽂혀가지고. 맞아. 원래 버리지 글 쓰려는 못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뭐 이런 거죠. 만약 예술하는 분들이면 예술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아무도 공감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꽂혀서 자기 기준에만 맞는 작품만 계속 만들고 아무도 공감을 못하면 그건 뭐 아무한테도 안 좋은 일이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스타트업의 인재 뭐 이런 글들을 가끔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 인재라면 역량. 뭘까요? 뭐 일당백이어야 된다 막 그런 말도 하고 뭐. 여러분들 이거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트업 직접 경영하거나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그 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쓰는 글이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믿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모든 스타트업은 그냥 중소기업입니다. 그냥 규모가 중소기업이에요. 작을 네. 뿐. 네,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랑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정의해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물론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어디까지가 스타트업이고 어디까지가 중소기업이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마켓컬리는 중소기업이냐 스타트업이냐. 그거 대답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개인 사업자 아저씨는 전파상을 한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스타트업이지. 스타트업이냐 아니냐. 누가 봐도 스타트업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이게 갈리기 때문에 그냥 회사라고 보셔야 되고요. 어떤 회사인데 작은 회사다? 네, 그러면은 작은 회사는 당연히 좋은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아무도 검증된 게 없다면. 그러면은 보통 이제 능력이 있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만든 회사면 그 경력으로 이제 어필을 하겠죠. 난 이런 걸 했어. 네, 이렇게. 그리고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업 계획이 되게 탄탄해서 뭐 아니면 아는 사람을 이렇게 눈탱이 쳐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 용어 나왔다든지. 같이 하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받을 보상이 어느 정도냐. 노동자로서 또는 뭐 공동 창업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 되냐 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간탁당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고르시는 거지. 근데 제가 썼던 책도 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 내가 합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좋은 회사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는 적지가 않죠. 근데 아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본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음악이든 사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뭐 취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든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음악 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안 하면 손을 떼면서 오히려 그 친구들은 더 잘 된 느낌이었기 때문에 마음 아파. 예, 그 말은 이제 반대로 하면 제가 할 때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죠. 방송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긴 했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계속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업할 때도 제가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20개월 안팎 동안 만든 앱의 개수가 36개였어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예,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36개 그게 가능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증 안 됐던 거 뭐.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그러게. 건강 안 좋았죠. 건강 안 좋았고. 건강을 갈아 넣어서 그 정도를 그렇죠. 예. 아웃풋을. 그래서 그게 36개가 다 망했어요. 다. 하나같이. 잘 된 게 아무것도 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또 실패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막 짜증나거든요. 네. 뭐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랜덤박스처럼? 예, 그쵸. 언제까지 까야 돼, 이거? 꽝, 초콜릿 언제 나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게 실패가 반복되면 나 자신을 좀 바꿔보잖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그게 이제 학습이라는 과정이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면은 이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34개쯤 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34개까지 실패했어요. 오히려 36개를 다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게 실제로 다 망한 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20개월 만이면 빠른 깨달음 아닙니까? 그러게. 그렇죠. 보통은 20년 네. 걸려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그 본질 얘기로 돌아가면 왜 그렇게 연결이 됐냐면 내가 안 되고 옆에는 잘 되는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수백억씩 버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옆에. 스타트업 특성상. 네. 특성상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실만한 IT 분들. 쪽이고. 또 어플이 갑자기 많이 뜨던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시즌이면? 그래서 이런 말하면 누구나 아실 만한 회사 대표들도 많이 봤었고, 뭐 친한 건 아니지만 보긴 봤었고 옆에서. 그냥 우리 모르니까 친한 척해요. 그냥 괜찮아. 네. 우리 순위권 바뀌고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기심이 생기죠. 나도 곧. 그럼.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잘생긴 남자, 여자가 사귀면은 제 별거 아닌데 뭐 이런 마음 들듯이 여자는 바꿔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저도 당연히 그랬었는데 그게 또 시간이 쌓이다 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잘해서 된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운 좋게 된 경우는 보통 잘 됐다가 다시 망하기 마련이고 예, 계속 잘 되시는 분들은 보통 진짜 잘하거든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나보다 나은 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 그게 뭔지를 보다 보니 나온 결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전달하려고 창출해주고. 했다. 나는 그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주장하려고 노력했었구나. 이런 게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자료 하나를 만들어도 버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예, 전에 했던 사업 관련해서 제가 쓴 사업 계획서만 한 폴더에 모여 있는데 그것만 15기가 정도 돼. 물론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있긴 하지만 파일 개수가 워낙 많았어요. 버전별로 수백 개가 넘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깨닫게 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줄 사람들이 원하는 것? 예, 그게 뭐 같은 거예요? 예, 돈을 줄 사람이라고 소비자들.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저는 제조업에 오래 있었는데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짜장면을 잘 만들어. 근데 고객은 짬뽕이 먹고 싶은데 내가 계속 짜장면만 만드는 거야. 이거 어때? 이 짜장면 어때? 계속 이러는데 고객은 사실은 지금 칼칼한 짬뽕이 먹고 싶어. 근데 나는 짜장면을 잘 만드니까 자꾸 짜장면만 만들려고 하지 않냐라고 돌아보자라고 자꾸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나 너무 짜장면이 자신 있거든. 네. 짬뽕 만드는 거 막막하고. 그리고 자신 있고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제일 잘 빠지는 함정은 짜장면이 진실로 옳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럼 경우예요. 네. 짜장면 많이 같이 질리다. 있어. 네, 같이 있어. 네, 짬뽕은 짬뽕은- 건강에 좋지 않아. 네, 모르는 거. 예, 짬뽕은 뭐 배탈나. 사실은 일본 음식이야. 뭐 짜장면은 뭐 어디 건데 뭐 이런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음악할 때 이제 했던 얘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뮤지션이 스타일이란 게 이제 스타일이란 게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럼 보통 그 음악 스타일이란 거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뭐 이런 식이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상호작용에서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초기 뮤지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할 줄 아는 것 때문에 스타일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어떤 스킬이나 연주 방식의 벽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노니까 그러면 그게 좋게 말하면 스타일인 건데 나쁘게 말하면 그냥 할 줄 아는 거에 전부인 거죠. 근데 일하는 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답지 않게 내공이 있으셔서 진짜 2007년도에 춘심 앱이라는 그 닉네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춘심 갑자기요? 어린이가 아니라 뭐야? 되게 내공이 그러니까 뭔가를 꿰뚫어보거나 본질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약간
어른들의 뷰예요. 어른이죠.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른이신데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안 부르시니까. 네. 그렇긴 한데 네. 그 말씀하시는 내공이 생각보다 사실 있어서 그 생각을 실현한 게 더 대단한 그러니까 아닙니다. 뭐 실현까지는 아니고. 거죠. 실현했죠. 그냥 아는 거죠. 뭐. 네. 안다고 하는 거죠. 아는 것도 아니고.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을. 나는 실패해가는 과정? 저는 쇼핑몰 했었거든요. 네. 쇼핑몰 했어요? 쇼핑몰 잠깐 했었는데 내가 왜 했냐면 포토샵을 하고 사진을 잘 찍고 옷을 싸게 사는 방법을 알아. 안 할 이유가 없고 네. 당시에는 그 1세대 그 쇼핑몰 뭐 하기만 하면 그냥 다 잘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했는데 근데 고객 대응 스킬은요? 엉망이었죠. 그 당시에 보통 그래서 망했죠, 다들. 그러니까 3만 원이 잘 아는 거. 그래서 많이. 네. 아니 근데 그것도 엉망인데다가 뭐였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팔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아까 얘기하고 비슷한데. 맞아요. 근데 시장에 가면은 미친 듯이 장사가 잘 되는 도매집이 있어. 근데 저걸 대체 누가 사갈까 싶어. 근데 그 집은 막 없어서 못 팔아. 결국 그 옷이 팔려. 그래서 내가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내 스타일을 버리고 나도 저 언니가 추천해주는 걸 팔자. 그때부터 이제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매하게 섞여서 그렇죠. 그 스타일이 깨지는 거죠. 나 가방만 팔렸어요. 계속. 근데 가방집으로 하시지. 내 말이. 근데 또 그렇다고 가방으로만 하기에는 또 되게 그랬던 게 이게 100개의 아이템을 걸어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마음 같아서는 1부터 100번까지 한 개씩 다 나가면 좋잖아. 근데 98번째 가방 하나만 100개가 팔려. 그렇죠. 네. 나머지 다 재고. 나머지는 그쵸. 다 재고가 접을 돼.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놓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업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손절하는 게 훨씬 힘들어. 그러니까 사업을 네. 벌리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보여.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어서. 조금만 더 투자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될 것만 같은 그 돌아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스타트업 쪽에서는 이제 피버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로 비유를 하자면 뭐 티셔츠 파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한번 그냥 올려봤던 가방이 너무 잘 팔릴 때 네. 가방 쇼핑몰로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그렇죠. 예, 바꾸는 걸 이제 피버팅이라고 하는 거고. 네. 네. 근데 그게 판단이 되게 안 어렵죠. 서는 게 네. 그것도 가방도 뭐 가방이 한 2-3개가 팔려. 그러면은 그래도 해보겠는데 딱 가방 하나만 팔리는 거야.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방만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접었어요. 네. 접고 나서 알았어요. 쇼핑몰 이름을 대면 인지도도 되게 높고 유입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이익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운영을 엉망으로 한 거죠. 네. 인지도가 높고 유입률이 됐다는 것은 판매 기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안 되긴 했는데 저도 그걸 접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예. 돌아서는 게 정말 힘들구나. 네. 네,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 같은 거 보면. 백종원 씨 많이 소환되네요 오늘. 네, 왜냐면 이분의 어떤 알려져 있는 에피소드들이 비유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방송 나오고 나서 되게 욕먹는 집도 항상 있고. 되게 일관되게 욕먹는 집은 네, 또. 그렇죠. 그리고 되게 막 칭찬받는 또 집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종원 씨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네. 막 이 집은 꼭 가보고 싶다, 네. 대단하다, 감동적이다 뭐 이런 네. 거. 그게 사실 그 양극단이 우리의 삶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게 그런 일 생겼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되게 명민한 어떤 판단으로 빠르게 돌아서는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잘된 사례라는 걸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거를 뭐가 더 옳은 건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알 수 없는 일은 사실 아닌데. 인정하기가 싫은 그쵸. 거지. 네, 그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더 어렵죠. 그 정보를 근데 이거 모르는 게 남녀 아니고. 관계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연인 사이에서도 뭐, 손절할 때가 있어요? 손절을 해야 이거는 분명히 손절해야 될 타이밍이야. 근데 좀 못하고 갈아타는 질척대요? 게 나아. 근데 인정하기가 싫어. 얘가 조금만 이것만 고치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것만 조금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거든. 심성은 착하네. 그렇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다 통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나온 김에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썼던 글인데 많은 부분들을 공감받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많은 현대인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유튜브나 뭐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다이어트에 대한 글이나 뭐 상품이나 뭐 기법들은 진짜 무수히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아무 랜덤한 음식 2개 갖다 놓고 살 빼려면 뭐 먹어야 돼 물어보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예, 그거를 헷갈리는 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현미 잡곡밥과 빅맥 세트. 빅맥 세트. 뭐 이런 거. 예, 아니면 뭐 진짜 안 헷갈린다. 뭐 항정살이랑
네, 꾸스꾸스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안 헷갈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 거 아니냐, 헷갈리는 예도 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헷갈리는 예가 많지 않은 게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되게 비슷한 음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보통 잘 안 일어나요. 점심 메뉴 고를 때 검은 쌀밥이랑 현미밥이랑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생기지 않거든요. 그냥 그렇지. 밥이면 밥이지. 제육볶음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거지. 살 빼는 방법이 뭔지, 뭘 먹어야 살이 빠지는지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수많은 다이어트 상품이 나오느냐, 그거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거기서 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팔레오 다이어트 이런 거 보고,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게 있으면 좋겠고, 황제 다이어트 이런 거 보면서 생선 정도는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 그냥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건데 결국에는 이제 나는 그래서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 싫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정서나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뮤지션들이 빠지는 어떤 고집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외골수로 빠지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정서나 감정의 그렇죠. 문제. 싫어서 내가 지금 싫으니까. 이성적이면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성적인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냥 싫은 거는 싫은 거니까. 그 예전에 뭐 유시민 작가님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취향은 근거를 댈 필요가 없다. 그거 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정서나 취향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되게 복합적인 고집의 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의 단서를 발견하고 끊으려고 노력을 한 게 최근의 일이고, 그게 이제 내면의 어떤 평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정서까지도 다 고려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사업할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한 걸 수도 있죠. 원한다는 것 자체가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 네. 근데 그건 이제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나고 봤을 때 아까 하셨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참조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될 아이한테 해주는 얘기는 괜찮은데 축구를 오래 봐온 사람 얘기는 듣지 마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동네에서 축구 보는 거 좋아하는 아저씨들 얘기를 내 인생을 걸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 얘기를 듣고 내 인생을 결정하지 말자는 거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업계에 있으면서 뭐 이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인데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꼴배기 싫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 말해주세요. 좋아요. 뭐냐면 본인이 사업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한 게 아닌데, 스타트업에는 뭐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스타트업 이외에도 여러 조직들이 있거든요. 뭐 투자사도 있고, 뭐 그냥 지원하는 조직도 있고, 뭐 정부기관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조직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스타트업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스타트업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스타트업의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내가 그 경험을 다 해본 것처럼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수많은 사람들,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안 물어봤는데. 어디에나 있구나. 예. 근데 뭐, 건데. 어디에나 있네. 막 아저씨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본인은 지금 뭐 유럽 축구 뭐 감독 가면 뭐 다 우승시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뭐 그럼요. 어떤 선수는 뭐가 문제고. 못 가서 그렇지. 거기 가기만 하면 뭐. 그런 걸 별로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판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뭐 블라인드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 중에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던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너무 실망이다. 이런 게 가끔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환상에 의해서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거였고, 그냥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환상을 만들고, 뭐 이런 악순환이 생겨서 저는 아무튼 그런 분들은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업계나 공감이 됩니다.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동네에도 있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첫 직장이 스타트업이었어요. 그 다음이 조금 큰 기업이었고. 마이크로 매니징 당했다는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 게임 회사였으니까 그 ESC 버튼 누르면 보통 옵션 창 뜨고 뭐 게임 종료 창 뜨고 뭐 이러거든요.
그 버튼조차도.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게 그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걸 거잖아요. 네, 이런 거죠. 스타트업의 형태의 게임 회사에 들어가셨으면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하셨겠지라는 느낌인데 아마 많은 젊은 분들이 스타트업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네, 근데 입장상 안 그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 돈으로 그걸 한 거잖아요. 뭐, 그쵸. 뭐 엄청난 부자가 하고. 아니고서야 되게 사활을 보통 다 걸 거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조금 좀 안 좋게 발현되면 옵션 창까지. 그렇죠. 네. 약간 본인도 좀 심적으로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 정도까지 갔다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되는 거고. 아. 예.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 관계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줄 알고 20대를 보냈는데 언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30대 돼서 이제 사업이라는 거에 경력이 좀 쌓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제가 그걸 되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네. 안 좋아하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근데 저는 제가 착각했던 거는 저런 사람은 그냥 랜덤하게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걸 즐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매우 편식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네, 그거를 뒤늦게 깨달아서 그래서 사업할 때도 사실 제가 대표이사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랬던 이유이기도 하고 인간계 담당이 따로 있었나요? 당시 대표님이 그런 것도 잘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나이는 저보다 많이 어렸지만 대인관계가 너무 좋으신 그러면은 분이었어서 코업을 하면 되겠네요. 자기가 잘하는 그쵸. 것은 내가 할 테니 내가 못하는 네. 것은 네가 커버를 그쵸. 해주렴. 예, 실제로 저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그걸 깨달았던 시기에 저는 죽었다 깨도 앞으로 대표이사는 안 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단독으로 사업을 해서 제가 직접 대표이사를 하는 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가 없기 영업이나 이런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거나. 그렇죠. 예. 빈말하고. 빈말하고. 여기 실제로 사업이라는 게 이제 네트워킹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저는 그걸 못 하니까. 내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네.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에서도 또 이제 그 디자인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근데 의외로 나대지 않아. 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근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 오히려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은 까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좀 약간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뭘 할까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제가 어떤 디자이너하고는 진짜 되게 잘 맞았는데 이렇게 좀 약간 샤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향인. 내향인. 외향적이고 막 그러실 것 같지 않고 모두에게 칭찬꾸러미를 줄 것 같지가 않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근데 파셨지라고 궁금했었어요. 랜덤 박스를 까다가 그냥 걸린 건가? 아니, 근데 당연히 인생은 어느 정도는 그 가차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면도 그러니까 제가 회사 이제 내가 보통 엑시시라고 부르죠. 스타트업 업계에서 엑시시라고 부르는데 그거 경험을 하고 나서 저의 깨달음은 거의 한 90% 이상이 제가 한 게 없다. 제가 잘해서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의미적인 것보다는 되게 구체적인 상황들을 저는 당연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회사 운영하는 걸 이제 운전으로 비유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 왼쪽이 맞을 것 같아서 좌회전이라도 했으면 최소한 왼쪽 깜빡이라도 켰으면 이제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한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마지막에 딱 일이 풀리는 그 시점에는 사실은 제가 뭘 한 게 있다기보다는 확실한 건 제가 실패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일이 잘 풀리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갑자기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앞에 안 듣고 여기서부터 들으면 지금 봉준호 감독 지금 소감 얘기하는 것 같아. 앞에를 안 듣고 여기 지금 저 운이 좋아서 지금 저는 뭐 여기까지 황정민의 숟가락하고 다른 게 없어요. 아니 그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약간만 더 포장을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실패를 그래도 조금 덤덤하게 견뎌오고 그 안에서 실패한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셨던 것 같아요. 네. 좋은 포장입니다. 네. 어디서 뭐가 잘못될지에 대한 감이 좀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패를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다음에 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그 과정을 잘 해오신 거라서 깜빡이를 안 켜도 그 차가 제대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이런 좋은- 식으로 마무리 가시죠. 좋은 포장 감사합니다.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네, 많이 있었죠. 네. 그럴 때 해결했었던 방법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그래도 부모님은 안정적인 상태셨기 때문에 부유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안정적인 상태셨기 때문에 제가 가족까지 짊어진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도 놓여보신 분들한테는 좀 그래서 부자라고 죄송하긴 소문이 하지만 났구나. 네, 아니 근데 제가 없을 때는 진짜 많이 없어서 예.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라면 국물을 얼려다가 먹었어요. 예, 근데 그게 그냥 웃기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돈을 좀 아끼려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그 성격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건 상관없어. 뭐 인생에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돈이 없고 특히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뭐 아기까지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달이 약간 불안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스트레스는 피해갈 방법이 풀 수 없잖아요.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고스란히. 네, 그냥 짐을 져야 되는데 네. 네, 그럴 때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했던 게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 탓을 한다든가 억울해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잘못 쟤만 아니었었어도. 네, 왜냐면 당연히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나를 것 같아요. 좀먹는 네. 부분이요. 그래서 그냥 좀 받아들이고 네. 그때는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실한 거는 그럴 때 도움이 됐던 거는 그러니까 저의 성향 중에 이제 그런 어떻게든 이제 묵묵히 가는 거에 도움이 됐던 부분은 어느 시점부터 대단한 꿈이나 뭐 이런 사명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 이런 게 되게 많이 줄어들고 허황된 꿈 같은 거. 되게 당장 할 수 있는 걸 그럼 위주로 판단을 뭔가 멋있는 걸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을 거의 없애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든가 뭐 적당히 멋있는 네. 안 멋있지는 않은 조용한 구리지는 관점. 않은 네. 확실히 누가 봐도 안 구린 뭐 이런 거 선에서 그런 거.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아니, 누가 봐도 안 구린 거랑 누가 봐도 멋있는 거랑 그 결과물을 추구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죠. 네, 저는 확실히 누가 봐도 안 구린 쪽으로 누가 봐도 멋있는 걸 추구하는 분들 중에 사실 안 웃긴 것과 웃긴 것의 차이가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본인은 멋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그 웃긴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약간 그런 그쵸. 재밌어요. 저는 너무 근데 선문답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좀 예. 아니에요. 네. 듣고 싶었던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었어 네. 사실은. 그 동양은 이렇고 트렌드는 이렇고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은 그때 그냥 소모되는 것 같고 네. 살아가면서 진짜로 사는 얘기요? 진짜로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 이런 실패 그리고 그 내가 그렇게 못났던 거 막 자각해 나가고 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어찌 됐던 간에 지금은 라면 국물을 얼리시진 않으시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걸로도 저는 되게 좋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포장도로라고 이제 불리는 만한 길을 왔으니까 네네네. 저 같은 사람이 포장도로를 잘 온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질문을 가끔 받곤 하는데 네네네. 저는 사실 포장도로를 의도적으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20대 때 선택을 한 거였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포장도로는 답이 안 나오고 포장도로로 가는 거는 되게 누구나 가는 거고. 네, 그리고 되게 블루오션을 찾았다는 네,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길이고 내가 한 길이 맞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한 몇 년 전에 깨달았던 어떤 게 제가 그 판단을 하게 된 과정이 뭐였냐면 제가 그냥 어느 날 26살쯤 야구 다닐 때 어느 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예상되는 연봉 인상률에 저금하는 정도 수준 예,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예상되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 가격 뭐, 마련하는데 걸리는 네. 시간이요? 그랬더니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한 10몇 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절을 그때 한 거예요. 이건 답이 안 나와. 더 볼 게 없어. 얼굴쟁이로는 안 돼. 이런 예. 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제가 자본소득에 대한 이자율을 안 곱했더라고요.
계산을 할 때 중요한 변수였어. 네, 15년 걸릴 거라고 15년 넘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연평균 한 3%만 잡아도 실제로는 그보다 많이 잡아도 되는 게 됐죠. 예, 그래서 3에서 5% 정도 잡았으면 이게 복리니까 이렇게 훅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복리. 예, 제 친구들이 한 10년 정도 일하는 애들이 다 집을 하나씩 사는 거예요. 대출 끼고 뭐 어쩌고 하면 이상하다. 집을 사. 예, 제가 저보다 대출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대출로 집을 사서 그거를 시세 차익을 얻기까지 하면은 갭 투자까지 하면. 그렇죠. 15년이 아니라 뭐 한 7년, 6년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냥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애초에 잘못 계산했대잖아. 네, 처음에 그냥 멍청했던 거죠. 그냥 멍청한 그걸 몰라서 건데.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내가 바보 같아서 내 인생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그냥 너무 웃기면서 되게 가벼워져가지고 오히려 그 포장도로로 잘 가고 있는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분들을 예전에는 약간 우습게 보는 예, 경향이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집 살래? 예, 좀 측은하게 본다든가 뭐 그런 게 약간 근데 근데 친구들이 공식 계산 잘 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은 전혀 뭐 예,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되게 존경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해 그 주세요. 친구한테 존경한다고 말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되게 번듯한 직장에 어렸을 때 딱 들어가서 지금까지 네. 그냥 한 직장 쭉 다니고 따바에. 돈 잘 모아가지고 네. 중간에 재테크에 한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어날 정도로 계속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 주변에 스타트업 잘해가지고 엑시트하신 분보다 그 친구도 존경한다고 반농담 반진담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냥 그런 예. 평범한 길을 걷는 것. 또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근데 물론 저보고 다시 선택을 하라면 그걸 선택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그런 선택에 대한 존중감이 없거나 적었다가 이제 거의 동등하게 생긴 거라서 재밌는 게 되게 제가 느끼는 전 시청자 기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네. 제 앞에 앉아 계시고 TV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인생을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하게 살아오신 분이 결국에는 선택하는 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길을 올라가는 것은 비슷하고 때는 누가 먼저 가는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 네, 와서 맞아요. 보니 다 나쁘지 않더라. 네. 애쓸 필요도 없고 그 스타트업 쪽에서 해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 스타트업 쪽 그 네트워크에서 항상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글이에요. 역대 이제 유명했던 CEO들이나 뭐 창업자들 회사 사례 같은 거를 되게 짧게 요약을 해서 뭐 어떤 회사는 몇 년 만에 팔렸고 그때 뭐 대표가 몇 살이었고 어떤 회사는 몇 년 만에 팔렸는데 그때 대표가 몇 살이었다. 그러면 한 명은 뭐 26, 한 명은 뭐 64, 뭐 이 정도 갭으로 그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결국엔 또 어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상반된 사례들을 쭉 이제 몇 개를 나열을 하고 너는 그냥 네 시간을 사는 거지 남의 시간에 네 인생을 맞추려고 할 필요 없다 이런 글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업하다가 힘든 시점이 왔을 때 이거만큼 이제 위로가 되는 글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가지 마라 이런 네.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글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대표님들이나 다른 이제 창업자들한테 서로 다른 타이밍에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든 시기에 그 글을 읽고 공유를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위로를 받아서. 아직 실패한 건 아니야. 뭐야 이런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나의 봄은 아직 지금이 아닐 뿐이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야. 나의 인생의 봄날이 막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온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렇긴 한데 뭐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세요. 로또 되고 막 갑자기 그럴까봐 그렇게 한데 재밌네요. 살아온 시간 동안 재밌으셨나요? 네. 재미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또 음악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네, 음악으로.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아. 장르를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그냥 계속 유지해서 나중에 또 음악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냥 뜬금없이 이제 뮤지션 소개를 또 하나 하자면 추천을 해드리자면 두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이코 콜리어라고 모릅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그 중국의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음악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뮤지션이에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인류라는 종이 조합될 수 있는 이 유전자가 조합될 수 있는 어떤 수많은 버전 중에 그냥 음악을 제일 잘하는 버전이에요. 타고 나기를. 피지컬하기도 그렇고. 네, 뭐 모든 면에서. 뭐 그냥 뭐 음감, 뭐
그냥 음악에 대한 지식. 김연아 같은 그런 좀. 네. 어떤 계열에서 이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는 걸 고르자면 제 생각에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인슈타인 정도 나와야 돼요. 이게 아, 그러니까, 그 네, 그러니까 레벨이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는 모든 음악이 너무 쉽고 그렇다고 뭐 감성적인 게 부족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름 다시 한번 죄송한데. 제이콥 네 콜리어. 네. 콜리어. 콜리어. 94년생이에요. 네, 근데 94. 대부분의 악기를 다룰 수 있고 네, 뭐 편곡 부문에서 그래미상을 2개 수상.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혹시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모든 것에는 이제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어리석은 사람도 총량의 법칙이 항상 따르고 뭐 몇 명 파레토의 법칙 있잖아요. 네네, 2대8. 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내가 고용할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기준에는 좀 노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 골라도 특히나 사업이 잘 돼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더 관리가 안 당연히 더 많아질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일하시는 분들을 탓하거나 심지어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이 세대를 탓하는 뭐 그런 것도 진짜 되게 많이 네네네. 싫어하는데 요즘 것들 안 돼요. 네, 안 돼. 그거 진짜 많이 싫어하는데 좌표를 찍어줘도 못 찾아. 이씨. 예, 왜냐하면 일단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 그냥 무지가 싫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거는 환경이잖아요. 혹시 그분의 의견이 맞다고 쳐도 네. 뭐 이 세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맞다고 쳐도 그건 환경이니까 그건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산 파는 사람이 비 안 온다고 짜증내 그러니까 누굴 탓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뭐 소금도 팔든가 뭐 이런 거여야지. 그래서 그냥 자기의 역량이 부족한 걸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 지금 내가 수도자랑 얘기하는 거지. 지금 사업자랑 얘기하는 아니요. 거지. 수도처럼 그래서. 싶다. 아니에요. 그게 저랑 비슷한 입장에 있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아, 역시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뭔가 같은 맥락의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이 질문 하고 싶어요. 일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정의 나름대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 아, 저 친구는 일을 잘해. 아, 네. 네. 저는 두 가지 기준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 자체 내용적인 측면. 예를 들면 청소를 하시는 분이다. 실제로 청소를 그냥 잘 하는 거. 더 깨끗하고 꼼꼼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 운전을 하시는 분이면 더 안전하고 빠르게 법규를 지켜가면서 하시는 거.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나머지 한 맥락이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랄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는 일인 경우에 운전하면서 안 싸우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고. 네, 그리고 뭐 앞차가 지금 당연히 왼쪽으로 빠지려면 내가 약간 속도를 늦춰주는 게 맞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그냥 확 지나가서 일단 나만 빨리 가면 돼가 있잖아요.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둘 다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뭐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제일 잘하는 게 되게 좋은 거겠죠.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을 하고 싶은 아, 그쵸, 거 그쵸.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협업만 잘해도 아, 문제는 있어. 있기 때문에. 있어. 네, 협업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협업만 잘해요? 있어.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협업 전체가 자기 일을 문제가 그냥 생기잖아요. 모른 척해. 그러니까 불편한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깊이가 되게 얕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제가 되게 넓고 얕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넓고 얇은 것도 계속 하다 보면 많이 넓어져? 그 넓이의 깊이가 생깁니다. 넓이의 깊이. 깊이도 조금 더 깊어지고. 여기서 제일 넓어져. 깊이 갈 필요 뭐 있나? 넓게 가지. 네, 계속 넓게. 재밌네요. 네. 제가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조금 못한 부분이 있네요.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못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항상 많고. 네. 또 좋다. 네. 저는 뭐 언제든지 할 말이 고정하시죠, 고정. 좀 많은데 오랜만에 되게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른 주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춘심 애비님으로 검색하시면 딴지일보에 쓰신 글도 볼 수 있고.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더라고요. 거의 10년 썼으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